안녕하세요. 전망입니다. 오늘은 인터넷에 있는 정보를 수집을 하는데 이 정보가 여러 페이지에 나눠져 있을 경우 그 여러 페이지의 정보를 하나하나 찾아가서 다 다운받고 정리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에서 알아볼 거고요. 이렇게 정리된 자료를 다시 메일을 보내는 방식으로 하는 작업을 자동화하는 이 과정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집할 데이터는요. 이와 같은 교보문고 사이트에서 베스트셀러 도서를 한번 찾아볼 겁니다. 그래서 베스트셀러 도서로 찾아보면 이렇게 1등부터 20등까지 책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1페이지, 2페이지에서 10페이지까지 그래서 총 200권의 책이 이렇게 베스트셀러로 올라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1페이지에 있는 이 책 정보부터 시작을 해서 10페이지까지 200권의 책이 다 읽어질 때까지 요 다음 페이지를 누르면서 거기에 있는 정보를 수집하는 이런 과정을 자동화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베스트셀러 파일은요.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현재 빈 파일이고요. 오늘 날짜로 해서 시트를 하나 추가하고 여기에 정보를 추가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UiPath 스튜디오 X 열고요. 빈 타스크를 해서 타스크를 하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타스크 이름은 베스트셀러 라는 이름으로 타스크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네, 타스크가 만들어졌고요. 제일 처음에 엑셀 파일부터 먼저 불러오겠습니다. 엑셀에 use 엑셀 파일 이렇게 갖다 놓고요. 이 엑셀 파일은 이 옆에 있는 폴더 모양 눌러서 제가 먼저 만들어 놨던 D 드라이브에 워크 폴더 안에 있는 베스트셀러라는 파일 요걸 그대로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 접속을 할 거니까요. 이쪽에 앱, 웹 을 누르면 여기 Use Application Browser 나옵니다. 요거를 끌어와서 액티비티에 추가를 하고요. 그럼 여기서 자동화할 어플리케이션을 표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거 클릭하고요. 그럼 지금 바깥에 떠 있는 창 중에 지금 교보문고가 떠 있는 요 프로그램 요것을 그대로 클릭을 해주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교보문고가 있는 사이트 그리고 크롬이 바로 연결된 것이 보입니다. 이제 이곳에서 필요한 데이터를 추출하기 위해서 테이블 추출을 이렇게 클릭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데이터를 끌어올 수 있는 준비가 되었고요. 그러면 이제 교보문고 사이트 이렇게 포커스를 맞춘 다음에 내가 가져오고 싶은 정보를 가져오겠습니다. 제일 먼저 책 제목부터 가져올 건데 이때는 책 제목과 함께 링크 파일도 링크 정보도 같이 가져오겠습니다. 그래서 요 옆에 있는 설정을 눌러서 오토매틱 URL까지 같이 가지고 오는 것으로 체크를 해두고 add 컬럼을 하면은 이제 고를 수 있습니다. 이때 내가 제목을 이렇게 고르고요. 그러면 그 다음에 이 제목과 동급의 항목을 하나 더 고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책의 제목을 이렇게 클릭을 해주면요. 이 두 가지 값을 연계해서 그 아래에 있는 값까지 차례로 이렇게 가져갈 수 있는 구조로 하면서 이 칼럼 1, 칼럼 1 URL 이런 식으로 정보를 가져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그 다음부터는 URL 주소는 가져오지 않을 거기 때문에 이 설정에서 요 체크했었던 거 없애주고요. 그 다음 저는 여기 있는 책에 대한 정보, 가격 정보를 순차적으로 가져갈 건데 이때 add 칼럼을 그때마다 누르는 게 번거로우니 이 연속으로 값을 가져가는 것으로 설정을 바꿔주겠습니다. 그럼 여기 설정에 있는 것 중에 continuous recording 요걸 클릭을 해주면요. 그 다음부터는 선택을 할 때 연속해서 고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태로 add 칼럼을 하면 이제 추가할 항목을 다시 또 고를 수 있는 환경이 됩니다. 저자, 출판사, 날짜 정보 있는 이 두 번째 칸 이렇게 고르고요. 마찬가지로 두 번째 책에서의 같은 항목 골라주면 이렇게 컬럼이 하나가 더 추가가 됩니다. 그 다음에는 도서 금액 이렇게 클릭해 주고요. 마찬가지로 도서 금액 이렇게 클릭을 해주면 필요한 정보들 우선 다운로드 다 받을 수 있는 환경이 되었습니다. 자, 요게 받아들인 값이 다 new 컬럼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컬럼 이름을 바꿔주겠습니다. 이 설정에 들어가서요. 처음에는 제목, 책 제목, 엔터. 그리고 지금 셀렉션이 끝났으니까 스탑 셀렉션으로 해줄게요. 스탑 셀렉션 해주고 URL 두 번째 거는 URL 정보니까 링크. 세 번째 값은 책 정보. 네 번째 값은 가격. 이렇게 만들어주면 가져올 값들에 대한 정보는 됐습니다. 이제 여기 있는 값을 다 읽고 난 다음에는 다음 페이지로 넘겨야 되는데 그건 여기 있는 요 오른쪽 꺽쇠 모양의 화살표거든요. 요거를 선택을 해주면 되는데 이 부분을 선택하는 건 여기 있는 넥스트 버튼 넥스트 버튼을 클릭을 하고요. 요 넥스트 버튼에 대한 아이콘을 이쪽을 클릭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클릭을 해주고요. 그럼 필요한 내용이 다 됐으니까 이대로 저장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 있는 값을 이렇게 가져오는 것으로 되었고요. 그 값을 어떤 값으로 저장할지를 여기 임의 값을 하나 정해주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플러스 버튼 누르고요. 나중에 사용하도록 저장으로 해서 변수 이름을 하나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책
정보 이렇게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만들어 줬고요. 그 다음 엑셀 파일에다가 시트를 하나 추가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엑셀에 아래로 쭉 내려와서 보면 인서트 시트 요 아이콘을 가지고 쭉 끌고 와서 페이지 열기 전에 요 앞에 이렇게 추가를 시켜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시트 이름은요, 오늘 날짜로 하기 위해서 노트북에 데이트에 아래로 쭉 내리다 보면 YYYYMMDD로 되어 있는 요 오늘 연월일 정보 이렇게 넣고요. 이번에 추가된 시트 또한 별도의 이름을 만들어 주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플러스 버튼 누르고요. 나중에 사용하도록 저장으로 해서 변수 이름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변수 이름은 오늘 날짜 시트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만들어 주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이제 준비가 되었으니 이렇게 데이터가 수집이 되고 나면 그 데이터를 이 추가된 시트에 저장하게끔 그러기 위해서는 엑셀에 있는 write range 이것을 이쪽 값을 읽어드린 곳 바로 밑에 이렇게 두도록 하겠습니다. 쓰는 내용은 아까 전에 저장됐던 값 중에 책 정보 그대로 가져오면 되고요. 저장할 위치는 여기에 저장된 값 사용에 오늘 날짜 시트 이렇게 좀 필요한 정보도 쓰게 돼 있을 거고요. 그리고 헤더 정보는 포함해서 넣는 것으로 이렇게 하면 엑셀 파일을 만드는 것까지는 완성이 될 것 같거든요. 여기까지 저장을 해주고요. 우선 여기 한번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행을 하면요, 인터넷 웹페이지에 접근을 하고요.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는 것까지 됐습니다. 그리고 네, 여기서 멈추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지 않고 종료가 된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엑셀 파일을 한번 열어서 보면요, 베스트셀러 지금 이 엑셀 파일을 열어서 보면 베스트셀러 이 파일에 지금 20번 총 40개의 책만 지금 정렬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얘기는 지금 두 페이지 이후로는 잘 넘어가지 않았다라는 거거든요. 그럼 요건 페이지를 넘기는 페이저, 이 책 제목과 다른 정보들은 제대로 잘 끌고 온 것을 볼 수 있는 데에 비해서 지금 페이지 넘기는 게 제대로 안 됐으니까 그 부분을 조금 보완을 해야 되겠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닫고요. 저장하면서 일단 닫겠습니다. 저장하고 닫고 요것도 일단 닫겠습니다. 닫고 지금 현재 그 넥스트 페이지 넘기는 쪽이 조금 정확하지가 않은 거라서 그 부분을 보완을 해야 되는데, 아까 1페이지로 먼저 간 다음에 1페이지에서 요 값을 찾는데 다른 페이지에서는 잘 못 찾는 현상이 있었거든요. 그렇다는 얘기는 요걸 좀 찾는 걸 잘 찾게끔 좀 보조를 해줘야 돼요. UIPath 여기서 여기 있는 옵션 메뉴 중에 다음 링크 편집으로 들어가면 원래 선택했었던 다음 링크 버튼을 조금 더 잘 찾을 수 있게끔 뭔가 보조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요게 타겟인데, 요 타겟에서 밑에 보면 단 모양으로 되어 있는 앙커 추가가 있어요. 요 앙커 추가를 누르면은 이 위치를 찾아가는데 참고할 만한 위치를 또 추가로 찾을 수 있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요 바로 옆에 있는 10이라는 숫자, 마지막 페이지가 10이었으니까 요거를 한번 추가를 한번 해볼게요. 그럼 좀 더 잘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요거 추가 한번 해주고요. 그러면 앙커 정보를 추가를 하고요. 자, 그리고 다시 타겟에서 요 아래에 있는 앙커 하나 더 좀 추가해 볼게요. 이쪽 앙커를 추가한 상태에서 요 옆에 있는 전체 선택이라는 버튼, 요 버튼 이렇게 선택을 해 볼게요. 그럼 10보다 10이라고 되어 있는 앙커보다 오른쪽, 전체 선택이라고 되어 있는 버튼의 왼쪽, 요렇게 하면 좀 정확한 값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요렇게 표시하고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요렇게 해서요, 확인을 해 보고 요 상태로 한번 더 실행을 해 보겠습니다. 실행을 하면요, 이 페이지에서 이제 실행이 되었고요. 베스트 사이트에 접근을 한 다음에 엑셀 열고요. 다시 이 사이트로 포커스를 맞추고 필요한 값을 다운로드 받은 다음에 다음 페이지로 이동. 그 다음에 두 번째 페이지에서 필요한 정보 다시 받을 거고요. 그 다음 세 번째 페이지로 다시 이동. 네 번째 페이지로 이동. 이와 같이 정상 동작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끝까지 가는 것을 한번 볼게요. 예, 10페이지까지 넘어왔고요. 이제 더 이상 다음 페이지에 대한 버튼이 없으니 여기서 이제 동작을 마무리할 것 같습니다. 예, 동작 마무리했고요. 그럼 파일 한번 열어볼게요. 제대로 됐는지. 베스트셀러 파일, 이 파일 열면 오늘 날짜로 폴더 추가됐고요. 맨 마지막으로 들어가면 200번째 책까지 제대로 잘 값을 가지고 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면 엑셀 파일 제대로 가져오는 거 확인했으니 이거 닫고요. 이제 만들어진 엑셀 파일을 원하는 사람한테 메일로 보내는 그와 같은 동작을 하는 것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에 메일로 가서요, 아웃룩 끌고 와서 맨 밑으로 두겠습니다. 그래야지 엑셀로 저장하고 난 다음에 동작을 할 거고요. 여기서는 이제 또 다른 엑셀 파일을 불러올 겁니다. 이 엑셀에서 use 엑셀 파일, 두 번째 엑셀 파일을 불러오게 하고 수신인 리스트를 선택을 해주겠습니다. D 드라이브에 워크 폴더에 있는 수신인 리스트 이렇게 열고요. 그러면 수신인 리스트를 받아왔을 것이고, 이 수신인 리스트에 있는 줄을 한 줄씩 증가시켜 가면서 거기에 있는 필요한 값을 끌어올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for
each 엑셀 row 요거를 요 아래쪽으로 끌고 오고요. 이제 어떤 범위에서 가져올 것이냐면 지금 불러왔던 엑셀 파일의 수신인 시트에 있는 값을 가지고 올 거고 헤더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 있는 수신인 리스트 다시 한번 열어서 보면 수신인 리스트 맨 윗행에 이제 받는 사람이라는 헤더 정보가 들어가 있고 그 밑에부터 필요한 정보들이 들어있으니까요. 요거 그대로 활용을 하겠습니다. 수신인 리스트를 하나씩 읽어가면서 그 밑에 있는 동작을 반복할 것이고요. 여기서부터는 이제 메일과 관련된 동작을 할 겁니다. 메일 선택하고요. 메일에서 send 이메일 이렇게 해서 for each row 아래에 넣습니다. 수신인은 여기에 플러스 버튼 누르고 current row에 받는 사람 이렇게 선택을 해주고요. 제목은 플러스 버튼 눌러서 텍스트로 들어간 다음에 베스트셀러 리스트 정부일건 이렇게 해서 저장하겠습니다. 그 다음 편집기 열어서요. 편집기에는 오늘 날짜 정보를 한번 넣을게요. 그러기 위해서 여기 위에 있는 데이터 값 추가 요거 눌러주고요. 데이터 값 매핑 그 다음에 값을 하나 추가를 해주고요. 단일 값으로 요 값 이름은 today date 라는 이름으로 하고 요 값은 연결을 해오는데 요 노트북에 있는 데이트 정보 중에서 today라는 정보를 이렇게 끌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날짜 가지고 올 거고요. 확인. 그 다음에 다시 데이터 값 추가 눌러서 보면 방금 입력했었던 today date라는 요 값이 추가되어 있으니 요 값을 선택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필요한 값을 넣으면 되겠습니다. 베스트셀러 리스트를 송부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저장하겠습니다. 그럼 메일 본문까지 됐고요. 그 다음 바로 초안으로 저장하지 않고 바로 메일로 보내게 체크 해제해주고 그럼 첨부 파일 선택해주면 되겠습니다. 첨부 파일은 지금 만들어진 베스트셀러 파일이 저장되어 있는 D 드라이브 워크 폴더에 있는 베스트셀러 파일을 골라서 열기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럼 필요한 작업이 다 완료되었고요. 이렇게 저장한 다음에 다시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행을 하면요. 엑셀 파일 필요한 파일들 띄우고요. 크롬에서 원하는 사이트로 연결하고 필요한 데이터 다운받은 다음에 그 다음 페이지로 이동하고 두 번째 페이지에서도 정보 새로 수집해서 다시 넘어가고 이와 같은 동작을 반복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마지막 페이지까지 온 다음에 더 이상 이제 넥스트 페이지 버튼이 없으니까 이 상태에서 종료를 하게 될 겁니다. 네, 작업 종료하고요. 엑셀 닫고 종료했습니다. 이제 메일까지 다 발송이 됐을 거거든요. 아웃룩에 들어가서 보면 이렇게 보낸 편지함에 이제 2개의 메일이 바로 발송이 된 것으로 볼 수가 있고요. 요 베스트셀러 파일 요거 바로 열어보면 방금 작업했었던 200권의 책에 대한 정보가 이렇게 다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은 여러 페이지에 정보가 나누어져 있을 경우에 그 페이지를 넘기면서 인터넷 정보를 어떻게 수집할 수 있는지 그걸 어떻게 모아서 다시 한꺼번에 다 메일로 보낼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을 알아봤습니다. 사실 인터넷에서의 어떤 정보를 수집을 할 때 이게 한 번에 잘 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실제로 하다 보면은 이게 조금씩 위치가 틀어지거나 타깃이 될 만한 위치를 정확하게 잡지 못할 경우에는 잘 못 찾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중간중간에 앵커를 추가를 해주거나 아니면은 다시 좀 그 값들을 설정을 하는 등의 좀 반복적인 노력을 통해서 좀 더 정확한 값을 가지고 오고 정확한 버튼을 누를 수 있게끔 약간씩 바꾸는 작업이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좀 여러 번 하다 보면은 좀 요령이 생겨서 좀 정확하게 할 수가 있는데요. 가장 좀 까다롭고 어려운 부분이라면 어려운 부분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준비한 것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